그리고 토지를 투자하실 때 고려할 사항 자체는 사는 입장에서는 면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1000평이 필요하다, 100평이 필요하다, 10,000평짜리 기준을 하나 사야겠다, 이런 기준들이 좀 필요해요. 이게 그 기준을 내가 갖고 있어도 시장 시세라든가 특징을 모르면 자금력 자체하고 면적하고 애가 우선이냐 애가 우선이냐보다도 먼저 목적 자체에 맞아야 될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자금력 대비 면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면적이 우선이고 자금력이 그 뒤에. 이 목적이 있으니까 면적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5,000평이 필요해. 내 목적은. 근데 자금력이 뭘 들어서 2억밖에 없어. 2억 가지고 5,000평을 수도권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2억밖에 없으니까 나는 면적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금력 가지고 면적을 채워주려면 충청도나 강원도나 어디로 가야지. 그런데 죽어도 경기도에서만 찾아.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가도 못 구해. 이런 일들 많아요. 그렇다 해서 또 머릿속에 목적이 있으니까 2억 가지고 면적을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살 수는 있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을 살 수 있어? 아무 쓸모없는 가. 도로도 없고 그냥 면적만 맞는 그런 벨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살 수 있죠. 산 등성 위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산림 경영이다. 산림 경영하신 분들은 굉장히 면적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산림 경영 목적 자체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사례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처음에 산림 경영이니까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해서 뭐 경매가 됐든 일반 물건이 됐든 찾았어. 그래서 샀어요. 10년 가도 돈이 안 되면 10년 지나서 후회해야 돼. 처음에 살 때는 내 돈으로 경기도에서 샀으니까 대만족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5년, 10년 갔는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2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10년 지났는데 20억이 돼버렸어. 근데 나는 2억 주고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2억 받고 팔라는데도 버거워. 쉽게 안 팔려. 이런 사례들이 5년, 10년 가야 느껴요. 본인이. 그래서 토지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도 쉽지가 않아.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런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기회 가지고 인생 역전시키는 사례들도 무지 많아요. 그게 도시 시장의 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갭투자할 돈 있으면은 차라리 토지를 사버려라. 네가 살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데 재개발 지금 재자도 안 나오는 지역에다도 많이 갭투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재개발이 언제 가야 돼? 완성을 목표로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15년 가야 돼요. 빨라도. 그러면 그 돈을 15년 동안 그 친구가 토지 선택, 지역 선택, 위치 선택을 잘해서 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는 재개발 투자했는데 15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3배가 올라갔다. 그럼 토지는 몇 배가 올라? 15년이면 10배는 올라. 이 세상 이치는, 부동산 이치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빌딩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상가가 폭락했다 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죠. 가장 그 근본적인 거는 땅값 상승이에요. 서울 시내. 역세권 뭐 개발이 됐다 그러면 역세권이 허름한 역세권이었었어요. 그럼 나중에 빌딩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건물값이 처지값? 오래된 건물인데 2층, 3층, 4층짜리 건물값 안 쳐줘요. 그 땅값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우리 사장님이 사시는 동네에 집값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집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집값으로는 그렇게 쳐주지도 않아. 그게 땅값이다. 그렇지. 5천짜리 집이나 단층짜리 집이나 땅값 기준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자체는요, 집값을 어떻게 매겨? 그냥 줘도 안 갔지. 이 땅값인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들은 건물 투자나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또 잘해요. 근데 역세권 건물 2층, 3층짜리가 역세권 주변이 막 개발 정보가 있어가지고 뉴타운도 되고 재건축도 되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역세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가가지고 건물 2층짜리, 3층짜리 보여주잖아요. 이 돈 모으는데 힘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저렇게 본따고 없는 건물 사요? 안 사요. 건물을 보니까. 근데 땅값이라는 자체를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땅값 보고 투자를 해요. 불과 우리가 이제 10년도 안 됐는데 이 거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역세권 대로변 땅값이 4천밖에 안 가, 5천도 안 갔어요. 지금 2억이 넘어가요. 그 건물이 3층, 4층 막 그런 것들이 대세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는 사람과 알뜰하게 모아서 번 사람과 투자할 때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또 쉽게 번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요 좀 쉽게 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 예. 그런데 어렵게 돈 모으신 분들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액면을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투자하는 아파트나 건물들 보세요. 삐까뻔떡한 거 투자하는 거 열에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름한 거 추천을 받은 거예요. 허름한 거 추천 받아서 리모델링 하고 다시 짓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세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삐까뻔 거 사면 그 가격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걔는 얘보다 적게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재생이 되는 품목들 자체는 땅값이 좌우를 해요. 그런데 새 것들은요 건물이 가격을 좌우를 해요. 그러면 새 거는 재생이 되려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제대로 된 가격이 나와버리죠. 근데 재생은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금 1억 달라고 저거 사가지고 내가 조금만 여기에다가 몇 억만 발라놓으면은 몇십억이 내가 이득 보겠다. 이 보는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땅값 기준. 화장을 잘 해놓으면 땅값이 이 정도 가치를 만들어주는 지역이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면적과 자금력에 따라서 지역 선택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 표현이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자체가 좀 간상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배불러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 배불렀던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좀 찾게 되고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만족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 가치 평가라는 게 생겨요. 이 가치가 처음 했던 목적만 달성했느냐, 이 가치 자체가 자산을 늘려준 덤으로 이게 찾아왔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설령 내가 살림 경험을 한다, 또 때로는 내가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어서 임대를 한다, 취미생활을 공방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창고를 선택하는 지역과 이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만족에서 내 금액에 맞는 거를 적당한 위치에 사니까 만족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 가치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은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치 평가가 안 이루어졌을 때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때는.